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소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주차 두 번째 시간 주제 인간관계 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뇌과학적인 이해를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추구하는 도덕성 또 가치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철학자, 종교가 분들의 그분들께서 주장한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한 가치, 윤리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더 잘하고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교적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모두 구입하셨죠? 책에 있는 순서대로 이제 정의를 했고요. 책과 함께 여러분에게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책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책에서 제가 이제 과제 문제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책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유교적 윤리. 자, 유교는 공자님께서 이제 주창하신 그런 어떤 원리가 나중에 이제 후세 유교로 이렇게 정착되었죠. 공자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 사회에 대한 조건은 인과 예입니다. 인. 사실 공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 인자에 두 이. 그러니까 사람 최소한 사람이 둘 사이의 존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 그것을 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는 형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인의 기본적인 뜻은 어질다 또 그런 뜻인데 덕 인간의 어짐 인간의 덕 그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근원의 정수의 덕 그것을 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그것은 예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절이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예절일 경우에 우리가 저 사람은 마음에 인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인과 예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안에 인, 도덕, 사랑, 덕 그런 것이 없는데 겉으로만 예의를 갖추어서 잘 해도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것은 예만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고 또 나는 사랑이 충만하고 덕이 충만하니까 내가 예를 좀 안 갖춰도 어떻게 해도 돼. 이것은 이는 잘 되어 있지만 예가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이 되고 또 예도 함께 되고 그것을 인과 예의 조화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이 되고 예가 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죠. 이것은 공자님께서 주장하신 가치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이런 사상은 삼국시대의 전례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유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 공자님의 사상이 조선시대 최고의 통치 이념이 되었었지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의 그 뜻을 풀어보자면 어질다. 그것이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의 실체로 가장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효충도 효도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형제 간에 우애 있고 친구 간에 의리가 있고 우애가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런 효, 예, 충, 서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고 경 공경하고 신 믿고 올량 따뜻한 마음 이런 모든 것의 덕목을 발현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것 그것을 인이라고 공자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효라든가 사랑은 드러난 실체이고 예는 드러난 실체이고 그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인을 갖추고자 해야 된다. 이 인이 내면에 있어야 된다. 근원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을 구성하는 여러 덕목 중에 가장 핵심은 사랑이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이 표현이 될 때,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할 때 효가 되고, 임금과 나라를 사랑할 때 충이 되고, 예, 그리고 친구를 사랑할 때 우정이 되고 신의가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인이 마음의 덕이요, 가정의 보배요, 정치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과 일체하는 마음이 인이다. 예, 그래서 배우는 인은 모두 이 인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공자님의 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덕목을 갖추게 된다면 정말 인간관계와 소통이 잘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것에서 이교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 공자님께서 주장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강오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많이 배운 것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강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첫째, 군위신강, 두 번째, 부위자강, 세 번째, 부위부강. 예, 첫 번째 군위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강. 예, 이 강의 뜻은 원래 별이 어떤 그물 코를 꿰는 굵은 코를 꿰는 굵은 줄 그걸 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나 글의 뼈대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을 이제 강이라고 하는데 결국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어떤 중심이 되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도리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도리가 있어야 되고 부위사강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의 도리가 있어야 되고 지켜져야 할 부위부강 부부 사이에도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삼강을 말씀하셨고 오륜 오륜은 실천해야 할 5가지 덕목을 말씀하셨습니다. 군신유의 군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있다 의가 있다.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상하,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부자유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가깝게 교류하는 아주 친근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남자의 할 일이 다르고 여자의 할 일이 다르고 서로 지켜야 할 것이 다르고 그래서 부부유별 그리고 장유유서 나이 든 분과 어린 사람 사이에는 질서,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윗분이 먼저 가고 또 윗분에게 먼저 음식을 드리고 그런 장유유서 그리고 붕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신뢰, 의리,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붕우유신.
그렇게 해서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유교에서 공자의 원리는 삼강오륜으로 이렇게 실천된 덕목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유교의 역할은 그 당시에 아주 막강했죠. 그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봉건 사회가 무너지면서 봉건 사회에서는 신분 질서가 중요했잖아요. 제주가 봉건주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인이 있고 서민이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었을 때 군신유의 같은 그 삼강오륜의 그런 그 질서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런데 공자님은 실제로 그 배경을 보시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는데 정식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좀 정식 관계가 아닌 곳에서 태어났어요. 공자님이. 그리고 아버님이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렵게 자란 거죠. 어머니가 17살 때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19살부터 이제 학문의 뜻을 두어서 학문을 했는데 이 공자님께서 사시던 시기에 이제 40대, 50대에도 그 주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바로 밑에 신하가 왕에 충성하지 않고 또 그 높은 신하 밑에 또 신하가 그 바로 위에 높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말 이 사회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러한 덕과 윤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삼강오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봉건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이런 법이 필요했는데 이 유교의 법이 딱 맞은 거예요. 군의신강 또 군신요의 신하가 임금에게 의의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것이 필요했고 조선시대에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런 사회 질서를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 유교의 이념이 굉장히 중요했고 조선시대에 그래서 국교로 되고 통치 이념으로 아주 유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노예제도가 없어지면서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신분 질서가 평등하게 됐을 때는 이 공자의 사상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화민국 초기에 문화개혁이 있을 때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사상이다 이렇게 비판받았고 또 사회주의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 사회주의가 있을 때는 노예를 옹호하는 사상가이다 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현대에 이 모든 것을 다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유교의 의의를 살펴본다면 인간의 도리의 덕목인 그 어진 마음, 덕의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되는 마음 그것은 어떤 정치, 어떤 경제, 어떤 사회에서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 25페이지에 공자님의 말씀 노노의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 어려움은 남보다 먼저 하고 보답은 남보다 뒤에 얻으면 가히 어질다 할 것이다. 공손함, 관대함, 믿음, 민첩함, 은혜를 행하면 어질게 된다. 공손하면 남이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관대하면 여러 사람이 따르며 믿음이 있어야 남이 일을 맡기고 일을 민첩하게 하면
공적을 세우고 은혜를 베풀어야 남을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논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인 사상은 그 자체는 어느 시대에나